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시간에 한 번씩 끝나야 되는데, 사실상, 사실 그렇지를 못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고, 교재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잠깐 끊고, 다음 장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런 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게, 이제 지중성전이라고 돼 있는, 한전 송변전 설비, 기술 용어 해설집. 기술 용어 해설집을 지중성전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소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왜냐면 기본서 6개월 듣고, 연구반 6개월 듣고, 문제풀이반 6개월 듣고, 하다 보면 1년 6개월 빨리 지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단축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니까, 1년 할 걸 6개월에 설명드리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런 내용을 좀 많이 경험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 여기 차수형, 밀수형 차이점 같은 경우 중간 접속한 작업하는 것들 공정 사진들 같은 경우에 보여드리고 나머지 기타 자료들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중성전선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침지 케이블 OF 케이블, XF 케이블, POF 케이블, 수저 케이블, 직류 해저 케이블 이렇게 나오죠. 이 케이블에 대한 종류들이 또 다르게 나오죠. 근데 아까처럼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쓰는 답안지들이 다 아까 세 가지 케이블을 썼는데 그 외 것들도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MI 케이블 같은 경우 아까 그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거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해저 케이블을 지금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LS 산전에서 포설을 했죠. 네? 그런 MI 케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GIL 아까 봤죠? GIL이 뭐였죠? 관로 기준 케이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GIL 하면 모른다는 얘기죠. 관로 기준 케이블 하면 모르고 그 용어를 이렇게 초전도 케이블, 신개형 케이블 아까 용어 들으셨던 내용들 나오죠? 스트레스콘, 콘덴서콘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전개를 약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트레스콘은 CV 케이블 같을 때 쓰는 게 스트레스콘입니다. 콘덴서콘은 오일 케이블에다가 쓰는 게 콘덴서콘입니다. 똑같은 역할인데 전개를 약화해주기 위해서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접속 방법 나오죠? 직선 접속, 유지 접속, 종단 접속. 직선 접속에서 뭐가 나왔는지. 유지 접속은 뭐라고 그랬죠? 스탑 접속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용어하고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공은 뭐냐면 납땜하는 겁니다. 납땜. 근데 이제 납땜이 뭐냐? 나중에 이따 보시면은 케이블을 접속하고 나서 접속부하고 접속부를 정기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납땜을 하는 걸 연공이라고 합니다. 시스 유기전압 나오죠? 편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 절연 접속감 보합 이렇게 나옵니다. 링크박스, CCPU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해가지고 피레기를 달아준 겁니다. 케이블에. 절연통 보호장치. 아까처럼 그 절연통에 대한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피레기를 달아준 겁니다. 절연통 보호장치는 각각의 절연통 하나하나를 본 거고요. CCPU는 아까처럼 그 절연통 3개를 다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급위조, 압력위조, PT 탱크라고 그랬죠? 아까 그런 부분. 나중에 벨로우즈라는 건 주름입니다. 주름. GIS 같은 경우도 보시면 GIS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벨로우즈가 있습니다. GIS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스프링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벨로우즈 위에 보시면 나사못을 박아놨는데 그 볼트가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력 유조도 그 벨로우즈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 매놀 핸드홀을 보셨죠? 트로우가 뭐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 폴링 아이, 폴링 그립은 뭐냐면 케이블을 당깁니다. 처음에 케이블을 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케이블을 활차에다 담아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케이블을 관로를 깔았습니다. 그럼 관로를 깔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도통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제대로 안 됐거나 도통 시험봉을 넣어가지고 도통 시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놔둡니다. 그럼 바로 케이블을 까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그 전력구를 만들고 덮고 그 다음에 나중에 케이블을 가져와서 까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나중에 지중해서 매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케이블을 싣고 왔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도통 시험봉으로 다시 또 도통을 합니다. 근데 도통이 안 되면 어떡하냐? 다시 땅을 파야 됩니다. 도통이 잘 되면은 그
그 다음에 도통시험을 하면서 도통시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케이블을 끌어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와이어가 들어오죠. 철제 와이어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도통시험을 할 때는 꼬아져 있는 그냥 일반 그 와이어로 끈으로 된 와이어로 이제 빼고 그 와이어 도통시험봉 그 뒤쪽으로 그 케이블이 오면서 그 케이블에 이제 일반 철제 와이어를 끄는 겁니다. 그 철제 와이어를 끌고 난 다음에 그 철제 와이어 끝에다가 이 폴링 아이나 폴링 그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견인할 때 견인하듯이 여기다 이렇게 딱 묶어줍니다. 그 케이블의 단면의 끝에 부분에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립에다 걸고 이제 어떤 윈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케이블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케이블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기다 구리스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라고. 그리고 장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스프링을 이용해 가지고 장력도 체크해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끌어줍니다. 갑자기 당기면 안 됩니다.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그 처음에 당기면서 그 케이블에 장력이 걸리다 보니까 케이블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감으면서 하게 되면 이제 케이블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죠, 케이블.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수평배열, 요란배열, 삼각배열 다 나왔죠? 인입장력, 백텐션, 그런 것들이 아까 장력에 걸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도통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스네이크 부설, 활락 다 나왔죠? 케이블 입수가,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 지지대, 행거, 크리트, 케이블 받침대라고 그랬죠? 고정용도 있고, 이정용이 있다. 방제 트로프 같은 밀폐형이 있다고 그랬죠? 154에. 그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전력구 감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냉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처럼 그 케이블에 대한 그 사고점 판별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머레이 루프법, 펄스 레이더법, 아크 반스법, 디케이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펄 아다로 본다고 그랬죠. 여기 케이블 그 지중 사고가 났을 때 고장점을 고장점에 대한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들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없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보시면 되고. 가스 분석, CH4, C2H4, 메탄,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걸 보고 수분 측정 같은 경우 SO2 안에 들어있는 공기 중에 수분 측정을 하는데 얘는 ppm이라고 합니다. 세제곱미터 안에 있는 수분 측정 ppm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150 ppm, 300 ppm 해가지고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가스 탐지하고 절연유인데 가스가 새는지 이런 것들도 탐지를 하죠. 절연유 내압을 걸어가지고 절연유가 아까처럼 견딜 수 있는지 상가 같은 것도 측정하고요. 왜냐면 처음에 돼 있는 그 엔진오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오일 처음에 넣으면 좋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절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지나면서 안에서 아크 같은 거 생기거나 그러면은 절연유의 색깔이 바뀌면서 절연 특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압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스 분석을 한다든가 유증가스 분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절연유에 대한 특성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침지 케이블, OF 케이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기름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그리고 여기 도체가 들어가니까 이게 OF 케이블이라는 얘기죠. POF 케이블은 뭐라고요? 바깥에 관통 안에, 파이프 안에 기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도체가 있고, 이게 OF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들어가죠. 도체 외부에 이런 식으로 유통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단상은 안에 들어가는데 삼상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CV 케이블 설명드렸죠? 이렇게. 도체, 내부 반전진층, 절연체, 외부 반전진층, 금속 시츠, 그리고 방식층. 요거는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케이블의 구조니까. 그리고 POF 케이블은 뭐라고요? 관간 안에 여기 절연유가 다 들어가죠? 아까 배웠던 건 다시 반복입니다. 수저 케이블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메일 보내드릴 때 MI 케이블 요 구조 매스 임프리거나이트 이런 용어들을 한번 보시면 되죠. 직류 해적 케이블이 MI 케이블이다. GIL이 뭐다? 상분리 모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까 그림을 보시면 요게 지금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고 초전도 케이블이 뭐다? 초전도 케이블을 하기 위해서 뭘 쓴다? 도체가 니옵이나 니옵 티탄을 쓴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고 여기 4에서 5도 K 나왔죠? 그렇게 액체 헬륨을 냉매로 이용하고 있다. 3기형 케이블은 트리플렉스 이렇게 꼬았다 이거죠? 세 개를 이렇게 꼬았다.
그래서 뭐 5%, 10% 줄어든다. 이거 지금 아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예? 반도전층은 뭐냐? 내부 반도전층, 외부 반도전층인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도체도 되고 아닌 부분도 됩니다. 이거. 부도체는 뭐냐? 도체가 아닙니다. 전기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반도체는 전기도 흐르고 안 흐르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 도체의 절연체 튼간을 메우고 부분 방전을 억제하고 전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시스는 뭐라고요? 바깥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시스죠. 절연체 보호, 케이블 내부로 습기 침투 반지, 고장 전력 기로, 전기적 차폐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스가 뭐 하는 역할인지 이해하고 이런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 그림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도체, 절연체, 금속 시스, 방시체. 여기서 무슨 선? 저항선. 여기서는 유전체선. 여기는 시스선. 이렇게 그림 그리고 딱 연산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내용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도 뭐 화학트리, 수트리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보시면 되고요. 접속에는 뭐라고요? 직선 접속에는 2개가 보통 접속, 절연 접속. 설명 나왔죠?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설명드렸던 거 외에 조금 더 설명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읽어보십시오. 유지 접속은 뭐라고요? 중간 접속이 아니라 스탑 접속. 유지 접속, 준유지 접속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종단 접속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처음에 EBA, EBG, EBO 설명드렸죠. 그게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들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접속하는 부분은 항상 케이블 부분보다 이렇게 절연통이 커집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그 도체 부분은 똑같지만 도체를 이제 본딩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절연체라든가를 그 테이프로 감다 보니까 얘가 전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런 조인트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스트레스 코는 뭐라고요? CV 케이블에서 종단 접속부에서 전개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절연 보강물이다. 콘덴서 코는 OF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런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연공이 뭐다? 금속 시스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납을 녹여 붙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납을 녹여서 붙인다. 제가 납땜이라고 그랬죠?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거를 쓰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암기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된다. 시스 6이잖아. 뭐라고요? 전압은 E는 시그마 JXMI 곱하기 L. 요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안 나오면 이거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수식이 안 나오는데 그 수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죠. 왜 상호 리액턴스하고 전류 내용 나오고 거리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시스 유기전압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냐? 50V 제가 얘기했었죠. 뭐 100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압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단 접지는 한쪽만 접지를 하니까 한쪽 접지한 쪽이니까 이 접지한 쪽이 0이 되겠죠. 이렇게. 크로스본드 접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고 돌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접지 부분을 어떻게 했죠? CCPU라고 돼 있죠. CCPU는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요거에 대한 절연통 3개를 모두 다 피레기 3개를 달아가지고 커버하는 게 CCPU입니다. 근데 절연통 보호장치는 이 절연통 하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요 양단해가지고 여기 피레기 같은 게 달려있는 게 절연통 보호장치입니다. 그게 틀립니다. 그 내용을 이따가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양단 접지를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낮춰준다. 이런 부분입니다. 절연 접속함 보호, 대지감 방식. 접속함을 보호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2월 달에 나왔던 대지감 방식,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인데 이건 크로스본드 접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이렇게 갔고 그거에 이렇게 갔죠? CCPU 달렸죠? 이게 바로 앞에 보셨던 CCPU에 관련된 일반적인 절연 접속함 방식이 이런 대지간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근데 한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이고. 교락 접지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절연 접속부 한 세트당 2개의 피레기가 필요하고 비경제직이 돼요. 여기다 이렇게 피레기 달고 여기다 피레기 달고 2개 다른 다음에 거기다 접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크로스 본디를 한 거죠. 크로스 본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부분이 따로따로 내려갔죠. 서지가 들어오면 양쪽에 이쪽에서도 들어와도 빠지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근데 교락 비접지는 뭐라고요? 하나를 쓰고 접지를 안 했다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교락 비접지는 뭐예요? 하나만 썼죠. 하나. 여기도 크로스본드 했죠. 근데 여긴 접지 안 했죠. 여긴 접지돼 있죠. 요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시스와 대지 간 서지 침입이 예상되는 선로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회사 이거는 한전입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과거 우리 회사에 했던 부분이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민수 쪽에서는 또 많이 쓰여지죠. 민수에서는 이런 CCPU를 이용한 부분을 많이 쓰시고 한전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중 케이블에 대한 구간들이 더 틀려지기 때문에 외부의 이상전압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한전에는 더 많다는 얘기죠. 케이블 구간이 기니까. 근데 수용과 같은 경우는 변전소에서 오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중 케이블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긴 구간들이 없다는 얘기죠. 뭐, 한 3, 4km 정도. 왜냐면 시내에서 변전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길어봤자 3, 4km라는 얘기입니다. 뭐 CCPU가 뭐라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 절연통 보호 장치는 뭐라고요? 서지 잔압으로 하기 위해서 절연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 하나 답니다. 절연통이 있으면 절연통 위에 이렇게 하나 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게 하나. 그게 절연통 보호 장치입니다. 피레기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얘도 보면. 절연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다. 근데 아까 절연통 하나마다 단다는 거 그랬죠? 절연통 보호 장치는. 근데 CCPU는 피레기를 3개를 달아가지고 전체 절연통 3개를 다 보호하는 게 CCPU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내용이 틀려진다. 뭐 압력이죠. PT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제가 이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안에서 제가 아까 뭐 에어컨보다 에어컨 한 2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고 그랬죠. 높이는 저 정도 되는데 앞뒤로 크기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게 좀 용량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벨로우즈는 여기 이제 벨로우즈처럼 이렇게 압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나머지는 넘어가고. 여기 뭐 밸브도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유압. 여기서 이제 직매식. 직매식은 이렇게 직매식. 관로식. 예? 전력구식 이렇게 나오죠. 요건 이해하셨죠? 이제 나중에 이제 윈치로 감아서 할 때 이렇게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요 활차입니다. 여기 활차. 트레일러에 활차를 실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가드레일처럼 이렇게 달고요. 요 안에다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걸 답니다. 이렇게 굴러가기 쉽게끔. 도르래 같은 걸 달아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굴러가게끔 이렇게 합니다. 사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 매뉴얼이 있고, 핸드홀이 있고, 설명도 있고, 트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들. 폴링 그립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케이블 끝에 제작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처음에. 땡기기 좋게끔. 그럼 여기다 이제 그 와이어를 해가지고 땡기는 거죠. 후크를 걸고, 이렇게 폴링 그립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폴링 아이는 이렇게 돼 있고 폴링 그립은 그거를 이제 안 됐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유볼트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여러 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당기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이렇게 도중에 해가지고 당길 수 있게끔 삼각배열, 요란배열, 뭐 수평배열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백텐션 치감 뭐 이런 거 도통시험 이런 것들 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것들도 옵셋은 이제 나오죠. 요거 공률 반경 R에 대한 부분 요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케이블에 대한 공률 반경 이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케이블을 연결한 게 옵셋인데 그 공률 반경을 줘서 한 게 맞다 이런 얘기. 스네이크 부서 꾸불꾸불 하는 거 요거 이렇게 있죠. 아까 1.5 1.5 해가지고 6m 했죠. 피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피치는 하나에 우리가 60Hz는 이게 60개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상단 고정, 스토퍼 방식, 상단 고정, 중간 고정, 스프링 방식 나오죠?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 또 나옵니다. 다. 활락이보다 떨어지는 거다. 경사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나오고 장대, 옵셋, 흡수장치, 입수각은 뭐다? 이렇게 입수하는. 이거는 해저 케이블을 넣을 때 입수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행거, 클리트라고 했죠? 이렇게 클리트 이렇게. 행거 위에다 이렇게 고정형 클리트, 이동형 클리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클리트를 달아줍니다. 여기 행거 위에다가. 예? 지지대 위에다가. 발로형 스페이스 있고, 클리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형 클리트는 요게 나사못을 박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용 클리트는 나사못이 없으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레일처럼. 스네이커 배설할 때 중간중간에 달죠. 그 다음에 진동방정용 클리트, 단말 고정용 클리트,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거죠. 밀폐형은 뭐라고요? 3, 4, 5kV. 공기차폐판, 격자형 받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 네모 칸 안에 이렇게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 이거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공기도 못 들어가게끔. 방진, 그리고 진동도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냉각하는 거 아까 보셨죠?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 전력구 감시제 장비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 요거 뭐였죠? 이게 뭘까요? 이게 피레기입니다. 피레기에 얘를 왜 달았을까요? 다음 장에 가서 또 배우십니다. 이게 초호각입니다. 그냥 그렇죠. 케이블의 애자의 정정 용량은 분포를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피레기도 애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부.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지금. 초호각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 부표라든가 육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IP 보호 등급. IP가 뭐냐면 이제 판넬의 외암에 대한 그 등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을 때 등급이 하죠. 1++, 1+, A 등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1++. 이게 제일 좋죠.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야외 같은 데 가서 드시는, 훈제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나이 드는 돼지죠. 그걸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등급을 매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질기니까. 그런 것처럼 얘도 보면은 등급이 있는데 어떤 등급이냐. 첫 번째가 외래물. 외래물이 뭐냐. 먼지. 이런 겁니다. 뭐가 들어갈 수 있는. 뒤에가 물. IP54다. 그럼 1, 2, 3, 4, 5는 4면은 먼지가 얼마만큼 들어간다. 5는 6이 되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정도 레벨이면은 방진이 됐다. 먼지가 아예 안 들어간다. 5는 먼지는 들어가는데 다른 이물질 같은 건 안 들어간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데 보시면 IP54 등급 이렇게 나오죠. 먼지는 들어가는데 4는 뭐냐? 물이 들어가는 건 물을 뿜어주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게 지금 뭐였죠? 분진 등의 외래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 유해한 영향이 없을 거. 요건 1mm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요거는 4다. 어느 방향으로나 물의 살포를 받더라도 유해한 영향이 없을 거. 이거는 직접 물을 뿜었을 때,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튀거나 하는 부분이고, 얘는 6번. 6번이 뭐냐면 물에 담궈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66 정도가 되면 이제 물 속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판넬 같은 거 66은 안 나오죠. 예? 54등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66이 나옵니다. 수중 펌프 같은 거. 예? 난연성 시험하고 이런 것들, 메탄, 뭐라고요? CH4가 메탄이라고요. 에틸렌이 C2H4가 에틸렌, 프로파는 프로필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원소 기호들도 한 번씩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죠. 나중에 많이 쓰는 거 메탄 가스가 어디서 나오죠? 쓰레기에서 나오잖아요. 메탄 가스에 불 붙이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 나중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들이 또 나오겠죠. 그런 것들 때 이런 원소 기호들을 좀 써주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부분 방전 나오고 열화 분석하고 나오고 부분 방전을 어떻게 하는지 머퍼라다 나온다고 했죠. 머레이 루프법, 휘스톤 브릿지. 아까 휘스톤 브릿지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는 이렇게 된다. 이런 아까 쉐링 브릿지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유전전력법은 쉐링 브릿지를 쓴 거고요. 머레이 루프법은 휘스톤 브릿지를 쓴 겁니다. 요거 계산 문제가 2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저함 머레이프, 고함 머레이 루프.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머레이 루프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면은 여기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지금 케이블 고장점이 있으면 요 R 값을 찾아서 요 검육에 여기서 이렇게 R 값을 조정하다 보면 얘하고 얘 곱한 거하고 얘하고 곱한 게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거하고 얘 곱한 값이 나오니까 요 값이 얼마인지 알죠? 왜? 우리는 요 길이를 아니까. 케이블의 길이를 알고 요 두 가지 값을 아니까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고장점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예?
단점은 뭐냐? 단선이 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락고장점 버닝, 지락고장점을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방전을 일으켜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검출하는 거죠. 이렇게. 펄스 레이더는 펄스를 보내는 겁니다. 케이블에 고장이 발생하면 임피던스의 변화가 일어나죠. 왜? 중간에 뭔가 접속이 됐을 거 아닙니까? 땅하고 접속이 됐으니까 임피던스가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펄스를 보내줍니다.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 돌아오는데 펄스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오겠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지락이 나가다 보면 역파형이 옵니다. 역파형.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갔다가 좀 이따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가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오는구나. 좀 정상적인데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여기 부분 선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구간을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장점에서는 반사율에 따라서 정파형 또는 역파형으로 반사되어 온다. 그래서 단선이 되면 정파형이 반산이 되고 지락이 된 경우는 역파형이 반산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좀 써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전 케이블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근데 고장 케이블은 이렇게 거꾸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펄스 반사법은 여기다 펄스 웨어를 넣어서 양쪽으로 이런 펄스를 가지고 본다. 아크 반사법은 뭐냐? 아크 반사법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내준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디케이법. 이건 아크 반사법을 고장점을 찾지 못할 경우를 쓰는 건데 플래시 오버를 일으켜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플래시 오버를 감소법입니다. 감소법. 그래서 이제 태워서 쓰는 겁니다. 태우다 보니까 태운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흘려가지고 플래시 오버를 일으켜가지고 그 지점이 어떤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면 눈이 보일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태워가지고 그 부분이 태우게 되면 어떤 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포지션, 핀트 포인팅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에 케이블의 저주파나 이제 고주파 같은 그 주파수를 흘립니다. 저주파는 이제 감지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고주파 댁을 흘리겠죠. 그리고 나서 위에 음향 지시기 같은 걸 귀에다 꽂고 이제 케이블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케이블이 흐르는 데까지 이제 주파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주파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거기가 끊어진다겠죠. 그렇게 검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게 바로 음향법입니다. 이렇게 코일에 의해서 감시하는 것도 아까처럼 지나가면 코일을 들고 다니는 거면 거기서 흐르는 전개를 얘가 감지하면은 삐삐 소리 나겠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해변가 같은 데서 이렇게 동전주권 할 때 보시면 이렇게 귀에다 넣고 이렇게 자개가 전개 같은 걸 하죠. 그런 자석 탐지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래시 오버를 일으켜서 그 소리를 듣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 이거죠. 플래시 오버, 가스 분석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수분 측정기.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 접속함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뒤에 나오니까. 보시면 이제 접속 준비하고 옵셋 한 다음에 직선 작업하고 절연체를 압축하고 다듬질하고 그 다음에 슬리브 압축하고 내부 반전진 테이핑하고 절연 테이프 감고 외부 반전진 감고 동테이프 조립한 다음에 이렇게 방식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그 옵셋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를 때 얼마나 잘라야 되는지 직선을 할 때 얼마나 잘라가지고 애널링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감아가지고 표피를 벗겨내가지고 이제 시스 부분을 벗겨내서 케이블이 활차에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얘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안에는 조금씩. 그걸 이제 따뜻하게 전기를 흘려가지고 데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체 성분을 따뜻하게 해서 직선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한 6시간에서 8시간, 10시간 정도 감아준 다음에 다시 이걸 벗겨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필깎이처럼 이제 깎습니다. 근데 그걸 유리로 깎습니다. 다른 걸로 하면 절연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유리로 깎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포 100파이짜리 얇은 걸로 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펜슬링이 되겠죠. 연필깎이를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붙여놓고 이렇게 그 슬리브 접속을 합니다. 슬리브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중에 연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이제 계속 붙여준다 이거죠. 이렇게 감아주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 잘 안 보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거는 잘 안 보이지만은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이 이렇게 보시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죠. 아넬링 한다는 건 따뜻하게 해가지고 직선화 작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이 이제 직선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구해졌으니까 이제 요걸 이제 가대를 대줘야 되겠죠. 예? 발목 부러졌을 때처럼. 가대를 한 다음에 케이블을 재단을 하고 나서, 예? 똑바로 된 상태에서 재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간을 벗겨내는 겁니다.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조금씩. 뜯어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또 바깥으로 빼가지고 나중에 이거 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빼주고. 그러면 안에 이게 중성선이 이렇게 감아져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심 중성선이. 시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아져서 나옵니다. 요걸 이렇게 붙여놨다가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절연체가 나오죠. 절연체를 이제 깎습니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체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다 도체를 압착을 슬립으로 이제 하죠. 요건 종단 접속입니다. 종단 접속이기 때문에 거기 이 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렇게 딱 압착을 해가지고 이제 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이제 거기다 GIS에다가 이제 탈락하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직선화 작업은 맨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하고 이거를 이런 슬리브 접속을 해가지고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테이핑을 해 나가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접속하기 위한 장비들을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핑을 이제 해 나가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외관에 대한 절연체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똑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나서 이 부분을 여기는 얘는 이제 종단 접속이니까 좀 틀려집니다. 동간 절역하고 여기 붙여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공 납땜하는 게 연공이라고 했죠. 연공해서 테이핑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테이핑들을 쭉쭉 삽니다. 엔드박스에서 할 때는 이와 같은 열수축 작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직선 이건 직선을 이렇게 애널링이죠. 여기 뭐냐면은 전기가 흐릅니다. 그럼 여기서 데펴지는 거죠. 그렇게 데펴지면 아까처럼 가대를 해가지고 직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야 되겠죠? 재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방식증을 또 벗겨내죠. 한 다음에 연결해야 될 선로들을 미리 필요한 장비들을 갖다 껴놔야 되겠죠? 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 벗겨내야 되겠죠, 이렇게. 벗겨내고 난 다음에 절연체를 펜슬링 해가지고 아까처럼 펜슬링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도체를 압착해가지고 딱 붙입니다. 이렇게 절연체가 붙여지면 이렇게 붙여지죠. 붙여진 상태에서 이제 태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닦아주고 다듬질 한 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 절연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절연통은 바깥에 이렇게 뭐 하나 붙는 게 절연통 보호장치라고 그랬죠. 그게 다 반도전천 테이프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해가지고 다 붙입니다. 여러 단계로 다 붙이고 연공하고 한 다음에 딱 붙여주고 난 다음에 바깥에 뭐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테이프를 이렇게 다 붙여줍니다. 여기 지금 크로스 본딩 작업질을 하려면 여기서 접지 스위치 오고 접지 스위치 오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CCP 같은 건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피레기를 별도로 달아줄 거고 이제 그 접지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 지퍼식처럼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절연통 보호장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연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다 달아주는 약간의 뭐라고 그랬죠? 피레기는 아닙니다. 근데 피레기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간을 고정하고 이게 다 붙여주고 나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간접 체험을 하신다면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써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피던스 계산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R값하고 X값을 이렇게 케이블의 1구간, 2구간 이런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임피던스를 등가 상간거리에서 다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식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 부분, CV 케이블 나오죠? 요게 지금 M4100, 도블 테스터입니다. 여기 이제 본체에 그 변압기처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3200 컨트롤러를 놓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우스가 있고 여기 이제 그 롤테이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팩스 있죠? 옛날 팩스 방식.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복사기처럼 전압을 입력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희미해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거기다 이제 자개를 흘리게 되면 거기가 시커멓게 변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옛날에 쓰던 복사기 타입들을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요즘 쓰는 복사기 타입은 좀 틀리게 갑니다. 여기 키보드 있고요. 그래서 여기 도스 타입 있고 윈도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딱딱 치면은 뭐 온도 조건 넣고 나오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 밑에 본체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본체에 있어가지고 요걸 달고 기타 이제 가방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탁 정도의 크기를 끌고 다니면 됩니다. 구루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철도청에 사용하는 건 기계식입니다. 3단식으로 돼가지고 기계식으로 돼가지고 현장 가서 이렇게 조립해서 쓰게끔 돼 있고요. 얘는 그나마 좀 잘 나온 그 다음의 타입입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그 유전정도 테스트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뭐 차수형과 밀수형의 차형.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규격 특징 용도, 도체 내부 반도증층, 절연층, 외부 반도증층, 중성성 차수청, 중성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시스가 있고요. 근데 차수형과 수밀형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중성성 차수층에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성성 차수층에 보시면은 뭐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더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어디 있냐면은 도치에 보시면 적당한 수밀 재료로 충전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여기 수밀형 재료가 들어가죠. 여기는 도치에 가서 여기 도치에 가서 보시면은 압축 성형만 하지 어떤 수밀형이 안 들어가죠. 아까처럼 그 도치 안에도 이런 것들 때려 박는다는 얘기죠. 빈틈들을. 이런 내용들이 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혹시 한번 보시라고 이런 자료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전력근의 케이블 배치도 이렇게 뭐 케이블 배치가 있는데 접속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왜 똑같이 안 해놓고 약간씩 옆에서 틀리게 이렇게 하죠. 근데 거의 같은 위치에 합니다. 이것들은. 어차피 유격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림만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거는 평면도가 어떻게 전력구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요 거리가.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아까 뭐라고요? 상단에다 고정을 하거나 스토퍼를 쓰거나 중간 조상 방식을 쓰거나 스프링 방식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사고점 탐지법, 절연절하, 사고점 탐지법 같은 거 보시면 전력계통에서 사고점 탐지법은 어떻게 되냐? 원래 아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이 익숙하죠? 예? 펄스 레이더, 펄스 나오죠? 머펄, 아다, 정전능량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또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술용어 해설집에 웬만한 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들은 그것들을 이제 답안지화 해놓은 것들입니다. 신기술 동향, 뭐 오프셋, 뭐 이런 절연혈화 진단법, 접속. 접속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직선 접속, 종단 접속, 유지 접속, 조립식 접속, 뭐 이렇게 따로따로 그 문제들만 이렇게 접속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오프셋이 뭔지, 온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나와 있고요. 절연열화. 전력 케이블이 절연열화 중 전기적, 화학적, 뭐 생물학적 이런 부분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자료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서브노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화 원인 및 진단법.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요, 열화 원인, 전기, 열화상, 그 다음에 그 진단법들이 어떻게 된다. 절연열화 진단법, 직류고압법, 탄덴타법, 부음방전 측정법, 절연저항법, 수투리 활선 진단장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사선 상태에서 진단법, 활선 상태에서 진단법으로 또 나눠져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임피던스 계산하고 허용전류 계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계략적인 방법. 예를 들어 유지보수 관리 방법 같은 경우 이렇게 한전에서 나온 겁니다. 새로운 유지보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사고 형태가 어떻게 돼 있고 사고 현황이 어떻게 된다. 여러 요인이 어떻게 된다. CV 케이블에 트리 현상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트리 형태를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런 그림을 좀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을 하나, 둘, 셋 해놓고 얘는 보호 트리, 그 다음에 뭐 벤티드 트리 해가지고 전기 트리, 수 트리, 화학 트리 부분을 여기다 그림에다 하나 이렇게 다 그려주시면은 전달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아까 뭐 전기 트리, 수 트리, 화학 트리 해놓고 그림 그려놓고 옆에다 설명만 해줘도 이 사람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벤티드 트리, 보호 트리 이런 그림도 좀 그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답안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또 이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로정수하고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따로 이제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왜? 아까 가공이나 지중은 설비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로정수는 RLCG거든요. RLCG가 어떻게 되는지. 요 다음에 송전 특성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송전 특성에서. 선로정수하고 코로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예? 코로나 현상이 뭔지. 예?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서 책을 한번 보시고 책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좀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사실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연구반에 대한 교재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연구반에 대한 교재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연구반 교재를 사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뭘 보냐면은 다 똑같은데 이런 부분 다 똑같이 나오죠. 이런 활차 같은 거 하는 것들 좀 사진 더 들어가 있고요. 구조들 나와 있죠. 월화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아까 그 그림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라는 얘기죠. VT 특성 여기 나와 있고 보완이 된다. 아까처럼 이렇게 4개로 된다고 그랬죠. 관로 기준 케이블이. 이런 좀 더 그 그림 같은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85에서 3.150라고 여기 했죠. 이런 것들.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는 6m라고 돼 있죠. 1.5, 1.5, 1.5. 요거 그 다음에 피치당 거리는 9m, 6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환락이 뭐다? 그림들. 고장점을 검출하는 방법이 뭐다? 이렇게 그림들이 더 나와 있죠?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들. 이런 거, 교락 접지, 비접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답안지를 쓰는 사인 델타, 탄 델타 쓰는 부분들. 이런 쉐링 브릿지 이용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외부 전원법, 선택배려법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책에는 있습니다. 근데 없는 이런 것들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런 데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열화진단 및 대책 방법. 뭐라고요? 사선 상태 대책하고 활선 상태 대책으로 나눠주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죠. 절연제약 측정법, 직류고전화법, 전이관태법, 유전정적 측정법, 분방적 측정법. 활선 상태에서는 뭐라고요? DC 전압 측정법, DC 성분법, 활선 탄델타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답안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답안지를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외워주시는데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아까 DC에 대해서 나왔죠? 킥. 1분 후에 누설전류하고 10분 후에 누설전류에 대한 성극비를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판별합니다. 비율이 뭐라고요? 1 미만이면 불량, 10 이상이면 양호. 10 이상이라는 건 얘하고 비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라는 거는 여기하고 얘하고 비율이 작아지면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내용들. 측정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쉐링 브릿지가 뭔지, 휘스톤 브릿지가 뭔지 이런 것들 어차피 곱하는 거는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근데 약간 틀려지는 건 여기서 이제 그 조작하는 내용들이 틀려지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이 CPD에 대해서 나중에 쉐링 브릿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CVT라고 얘기하거든요. MF.
그거에 대한 그 전압 같은 걸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직류성분법, 활성 상태에서 그 체크하는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 큐어 같은 건 아까처럼 그 안에다 더 쏜다고 그랬죠. 케이블 손실 뭐가 있을까요? 도체, 저항선, 유전체선, 연피선,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 CB 케이블, OF 케이블, POF 케이블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한 5번씩은 반복을 해드렸을 겁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5번은 반복하고 많이 하는 게 10번까지도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왜 여기서 반복한 거 뒤에 가서 또 반복 또 해드립니다. 아까 문의하셨던 안정도 같은 경우는 송배전공학에서 나옵니다. 송전공학에서 전력계통공학에서 또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많게는 20번까지 반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물론 이제 깊이는 좀 떨어지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